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 해볼 텐데요. 내일의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주를 쉬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숲과 나무를 모두 봐야 할 시간, 매크로 이슈부터 기술주까지 오늘 굉장히 다각적인 내용으로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번 주에 경제방송에서 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CES긴 한데 네. 그 외에도 너무 중요한 일정과 지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 좀 조용하게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매크로에 대한 관련 지표들이 하나둘씩 나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1월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그리고 이제 증시의 흐름을 좀 예고하는 중요한 또 날이기는 한 만큼 사실 이제 이 전주는 매크로의 이벤트가 좀 부재했지만 이번 주는 뭐 고용이라든지 서비스업 관련 PMI 흐름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일단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일단 눈높이는 실업률 기준으로 4.2%를 좀 플랫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우리 보고 있는데 이번에 나올 수 있는 지표로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가 먼저 이제 나왔고요. 이제 56.8포인트로 전월 수치인 56.1포인트 대비해서는 올랐지만은 예상보다 일정 부분은 조금 부진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국의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이 차이신 서비스 제조업 같은 경우 PMI가 52.2를 기록하면서 전월 51.5에서 0.7포인트 지금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은 일단 이 서비스업 PMI가 일부 포인트가 이제 상승을 했고 일단 남아 있는 것은 일단 그 가장 중요한 또 이제 서비스업 PMI 우리가 ISM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자정에 발표가 되는데요. 전월 수치가 52.1포인트로서 일단 예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일단 53.2포인트를 전월 대비해서 일부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이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예상할 수 있는 수준 정도만 나온다면은 일단 이벤트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좀 뭐 상승세보다는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이 일단 오늘도 미국 시장에서 예상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마이크론이라든가 엔비디아의 AI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실적 펀더멘탈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로 넘어가는 어떤 스무스함에 넘어가는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으로서 매크로 지표는 저는 조금 더 이제 뭐 일단 오버슈팅 하기보다는 뭐 일단 예상 정도의 수치만 나온다고 하면은 증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오히려 노이즈를 조금 더 불식시키는 그러한 흐름들로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에 지금 짚어주신 이 지표들이 다 약간 심리나 전망을 반영하는 네.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때 시장의 노이즈를 잠재워줄 수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게 현지 시각 8일입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인데 여기도 역시 주목할 포인트 짚어주시죠. 일단 FOMC 의사록은 일부 이제 금리 결정이라든가 통화 정책 이제 의원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한 달 전에로 우리가 되돌아본다고 하면은 네. 점도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 뭐 3월에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지만은 그 인하에 대해서 횟수가 뭐 4회에서 3회 그리고 2회까지 줄어드는데 일단 뭐 어느 정도 의원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2회에서 1회로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의사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그 코멘트가 예상했던 뭐 2회에서 충분히 좀 평가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FOMC 의사록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다음 주에 있을 1월 20일에서 트럼프 이제 취임에 대해서 일단 이 정책적 이슈가 조금 더 중요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나서 거의 열흘 정도만 있으면은 트럼프 차기 내각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집중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은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에 대한 내용도 짚어주시죠. 일단 중국과의 관계에서 과거부터 계속해서 부딪혔던 것이 일단 미국의 국채 매입을 시진핑 정권에서 중단을 하면서 일단 중국과의 의견 견해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국의 패권 전쟁에서 원자재의 패권 전쟁으로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은 오늘과 같은 경우도 앞서서 이제 그 관련 유튜버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미국 정부의 중국 군사기업 명단을 추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텐센트와 CATL을 비롯해서 메모리 반도체인 창신 메모리, 뭐 드론 업체까지 해서 이 명단에 추가된 업체를 보니까 총 130개 기업이 이제 이 목록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중국 정부가 위험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3월에 있을 전인대에서는 대대적인 이 증시 부양책을 오히려 더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국내 기업가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반사이익 중국에 대한 이 첨단 기술에 관련돼서 미국의 제재를 통해서 반사이익이 국내 쪽으로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드론이라든가 그리고 양자 컴퓨팅, AI에 관련된 종목들의 기대감이 일단 중국의 반사이익 쪽으로 좀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뭐 텐센트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너스 7% 그리고 CATL도 한 2.8% 정도 낙폭을 좀 보여줬는데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트럼프 취임식 임박 전에 일단 이 관세에 대해서 한 60% 관세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중국 증시의 엑시트 물량폭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악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중국 상하이 지수가 2,800선에서 3,760선까지 급등을 했다가 일단 오늘 마감은 소폭 이제 플러스 마감을 했지만 3,200선까지 바닥권을 일정 부분 이러한 미국의 중국 관세에 대한 여파 때문에 바닥권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낙관론보다는 일부 단기적으로는 비관론이 좀 더 팽배한 상황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중국 시장의 동향과 미중 관계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는 가운데 그리고 드론과 양자 컴퓨터 분야 관련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수혜도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우리 시장에서 이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서 좀 반도체주에 대한 심리나 이런 기대감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가운데 TSMC도 곧 실적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올 예정이죠. 네, 지금 보면은 한 10일 날이죠. 이제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 TSMC가 먼저 후공정 투자에 2배가량을 투자를 한다고 이제 먼저 밝혔고요. 워낙에 TSMC가 그동안의 파운드리 물량, 일단 글로벌 이 빅테크 업체들의 물량을 좀 받아놨으니까 뭐 내년 정도는 투자 규모가 이보다 좀 줄 수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투자를 이제 예상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16일 날 같은 경우는 법의 실적 설명회가 또 있을 예정이니까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3나노하고 5나노 공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이제 TSMC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쪽으로 본다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블랙웰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TSMC의 이제 주가 상승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고 이번에 ASML 쪽에서 핵심 CEO와 경영진이 조만간 대만에 TSMC 본사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ASML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한 EUV 수출이 조금 금지가 되면서 사실 삼성전자와 인텔의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TSMC와 이 ASML의 이 EUV 협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인 상황에서 TSMC의 주가 상승의 이 푸시업을 더 강화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호재성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애플의 2나노 관련돼서 일단 그 수율이 지금 이 TSMC가 2나노 공정이 60% 정도밖에 도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애플이 투자를 할 때 2나노보다는 3나노 공정으로 일부 미뤄지면서 삼성의 어느 정도 반사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삼성전자 2나노 수율 확보를 보니까는 이 삼성 같은 경우도 2나노까지는 수율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뭐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쪽으로 일단 TSMC가 어느 정도 풀캐파가 찼기 때문에 일부 물량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 이제 내일 잠정 실적 발표가 네. 되지만은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 향 어느 정도의 반사이익을 받을 것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TSMC 주가는 일단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고점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계속 열어놓고 10일 날 있을 잠정 실적도 저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TSMC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시장 관련해서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최근 부각됐습니다. 브로드컴인데 네. 제 기억에 저희가 이제 증시 쉬는 동안 12월 31일에 제가 제일 먼저 확인했던 이 경제 시장 관련된 글이 배트맨이 등장한다 뭐 이런 네네. 내용이었거든요. 지금 M7 바로 앞에 브로드컴의 B를 붙여서 배트맨이 새로운 주도주로 등극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보면은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주문형 반도체 물량이 사실상 이제 우리가 과거보다 엔비디아 물량의 범용 반도체가 워낙에 비쌌기 때문에 애플이라든가 일부 구글, 아마존 같은 경우도 브로드컴과 이제 우리가 합작을 해서 개인용 칩을 개발하겠다는 좋은 기대감도 좀 있었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일단 가이던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또 기록할 것이라고 보이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 주가가 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주가가 2배 이상 상승을 했지만은 이번에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네. 사실상 앞서서 말씀드렸던 매출의 1분기 증가폭이 일단 10%대 이상을 예상을 하는 상황에서는 가이던스라든가 일부 이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을 좀 예상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브로드컴과 연결되는 HBM과 관련돼서 삼성이라든가 뭐 SK 하이닉스의 브로드컴의 주문용 HBM 러브콜을 보냈다는 소식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연결고리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본다고 하면은 사실 브로드컴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국내 증시와의 흐름도 있어서도 시너지를 한 번 더 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은 주문형 반도체를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브로드컴이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해서 수혜를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로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시장에서 체크해야 할 내일장 변수 중에서 엔비디아 또 젠슨환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오늘 보니까는 엔비디아의 선택이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좀 뒤로 하고 그러니까요. 마이크론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 주가가 $100 밑으로 하락을 하다가 어저께도 급등세 연출을 했고 오늘과 같은 경우도 지금 5%대 상승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2분기 12월부터 2월이죠. 이제 매출이 한 12%대 하락할 것이라는 가이던스 나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폭을 좀 이어졌지만은 이번에 엔비디아가 지포스 RTX 블랙웰을 기반으로 한 메모리 GDDR7이죠. 메모리를 탑재를 한 일단 2배의 성능을 이전 세대에 대비해서 2배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이 GDDR7 메모리를 탑재를 한다는 소식, 그것이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탑재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과거에죠. 23년도 삼성전자가 원래 GDDR7 메모리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작년에 엔비디아 쪽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GDDR7을 먼저 탑재를 하겠다는 예상을 했었지만은 이번에 젠슨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배제한 이 언론 플레이가 좀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러한 이 역할론을 우리가 좀 봤을 때 사실은 마이크론뿐만이 아니고 원래 이제 3사 디램 3사가 모두 공급할 수 있는 DDR7 같은 경우는 이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가격적인 전략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한 이런 언급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일단 뭐 어느 정도의 수순을 좀 뭐 술수를 썼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독단적으로 마이크론의 그 관련된 그 컴퓨터 이미징과 정보 처리의 보조 메모리인 GDDR7을 마이크론만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좀 확대 해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언급에 대한 효과로서 주가의 시너지를 일정 부분은 뭐 계속할 수는 있지만은 앞서서도 제가 가이던스 2분기를 말씀드렸
말씀드렸는데 매출이 뭐 예상보다는 한 두 자릿수 정도의 10%대 이상의 가이던스 하락을 예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해서 욕구가 좀 더 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뭐 연말에 주가가 훅 내려앉았다가 지금 뭐 부활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젠슨왕의 발언은 다분히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시장에서 핫했던 키워드 중 하나가 또 자율주행 그리고 라이다입니다.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국내 이제 관련주 라이다 관련주들도 사실 작년 연 말부터 그쵸. 급등세를 좀 보이면서 미국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하면서 효율부 쪽으로 본다면은 뭐 테슬라의 급등세를 연출을 하면서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정작 미국 시장에서는 라이다와 관련된 자율주행 종목들이 일부분 좀 많이 횡보세를 보이다가 1월 달부터 급등세를 보였던 흐름을 제가 이제 들고 나왔는데 네. 지금 보면은 루미나의 오스틴 러셀이라는 이 17세의 이 젊은 천재 제2의 앨런 머스크로 많이 불렸었었는데 루미나와 아우스터 주가가 한동안 사실 이제 2021년부터 3년간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다가 이번에 반등 랠리를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이 멍청한 기계다라고 하면서 사실 테슬라는 카메라의 모듈 센서로 라이다의 기술을 일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말씀드리면서 이 라이다 같은 경우는 사실 한 개당 뭐 $1,000가 넘어가는 가격에서 뭐 $500까지 가격이 좀 싸졌지만은 그래도 카메라의 모듈보다는 굉장히 비싼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매출에 대해서 성장폭이 예상보다 많이 둔화되면서 이 루미나 같은 경우도 주가가 뭐 $1 밑으로 넘어가면서 상장 폐지 우려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액면에 대한 병합을 실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 상장 폐지 우려감은 일정 부분 조금 해소가 된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본다면 일단 이 루미나라든가 아우스터의 주가 상승폭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아우스터 같은 경우도 과거에 벨로다인이 상장 폐지 우려감 이후에 주가가 싸지면서 인수합병을 하면서 일단 덩치를 좀 더 키우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금씩 이제 수급이 좀 붙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형주 가운데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AI 관련주들 모멘텀이 붙었다라고 하면 이제 순환매 차원으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건 간략하게만 들어보겠습니다. 미증시 계속 간다 혹은 지금이 고점이다 여러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의 강력한 경고가 나왔다고요. 네, 리사 쿡 연준 이사가 그동안에 이 제롬 파월 의장조차 언급하지 않았던 주가의 과열을 언급을 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하고 그리고 주가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을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서 AI 거품이 깨지면 주가의 고점에서 20%에서 30% 정도의 이 주가에 어느 정도의 그 차익 매물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일정 부분 뭐 경고음을 들렸다는 소리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런 그 경고 발언 이후에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넘어가서 그냥 일단 시장은 좀 안정화가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고가 나왔지만 저희가 적당히 좀 참고하면서 시장의 추이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M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